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연휴 첫날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연휴와 가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9월 초만 해도 한낮엔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추석을 앞두고는 이젠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석 연휴 기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올여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을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정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잘 하려면 좋은 가이드는 필수 조건이죠. 앞으로 1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을 여행에 동행해 줄 송일봉 여행작가 소개합니다. 송일봉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명성은 제가 그동안 잘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네. 우리 송일봉 작가님은 1994년부터 전업 여행작가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직장이었습니까? 마지막 직장이 항공사였습니다. 항공사, 대한항공.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거기서 일을 우리 하셨어요? 보통 비행기 타시면은 기내 잡지가 있죠. 네네. 그 기내 잡지를 만든 지 편집장으로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 직장을 끝으로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았습니다. 이야, 근데 너무 멋진 비정규직을 사시는 것 같아요. 모닝캅 그 편집장 그렇죠, 4년 예.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30년 동안 그렇죠. 전업 여행 작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주제가 있는 여행, 세계 아름다운 곳 50선, 네. 1박 2일 힐링 여행. 책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옛날 책들이네요. 그래도 그 책 속에 좀 이렇게 푹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들인데요. 네네. 여행지 추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행 전문가로서 느끼신 여행의 매력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어떤 날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도 여행 가면 뭐가 좋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네. 그때마다 답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제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삶의 비타민. 우리 비타민은 꼭 필요하죠. 네네. 그런데 비타민을 섭취를 안 해도 죽지는 않죠. 뭐 몸에 불편하긴 해도. 그러니까요. 여행도 여행 안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행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네. 또 계절의 변화를 보고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보면서 나쁜 마음을 막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쁜 꽃을 보고 내가 오늘 한 놈만 만나라 오늘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심성을 네. 순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여행을 데리고 다녔어요. 한 5살 때부터. 그런데 절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빠 나 저기서 쉬고 싶어 그러면 쉬게 합니다. 예. 배고파 그럼 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 30살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어디 가서 예의를 잘 갖추고 그다음에 인사 잘하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뭐 이것이 그대로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비타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여행을 다니면? 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여행 내내 결정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어디로 갈까 이제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면은 삶의 어떤 결정장애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이야. 이러니까 무슨 내가 의사 같습니다. 삶의 비타민이다. 네네 영양제다. 예. 삶의 영양제다. 플러스 어떤 결정 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매사가 그러니까 결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여행지를 다양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추석 연휴에 찾으면 좋은 민속 마을들인데요. 명절에 민속마을 아무튼 이제 식상하다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민속마을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 그 선입견을 좀 버리는 게 좋죠. 여행은 계속 그 변수가 있고요.
또 그곳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느 때 이건 추석 명절 때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 뭐 초가집들도 많고 돌담장도 있고 또 마을에 어떤 그 예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가지 한여름 더운 피서철에 거기 가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근데 명절 때 이제 고향쯤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텐데 사실 옛날처럼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네. 저희 어릴 때처럼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도 금방 돌아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민속마을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도 지원을 하는 게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마을들 가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 그 민속적으로 좀 낮춰놓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편의시설도 많이 제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관광지로 가면 실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기구가 있는 것, 그네들은 있습니다. 그네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을들 중에서 오늘 한 3군데 정도만 그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네. 요즘 들어서는 말이죠. 서울 시내 뭐 서천이나 북천이나 인사동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이 민속마을을 많이 찾아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경상북도 안동도 그 민속마을이지만 하회마을이 좀 멀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뭐 아산 쪽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가면은 외국인들 많아요?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고 뭐 하나 먹어보려고 체험해보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어릴 때 봤잖아요. 그런 마을 모습들을.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옥에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한옥 마을들을 볼 수가 있는 이런 민속 마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런 곳을 명절 때 다녀오면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 민속 마을 몇 군데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화려한 놀이기구 이런 건 없지만 네네. 그래도 어때 그윽하고 이렇게 편안한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 네네 맞습니다. 자, 고향의 정치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민속마을 어디입니까? 예, 좀 멀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추석 연휴하고 추석과 맞는 여행지라고 생각한 곳이 나간읍성 민속마을입니다. 나간. 예, 그래서 이걸 잘 못 외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 있어 뭐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요. 본래는 낙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제 나가로 되죠. 네, 예. 나간 있어 나가 있어 이런 나간읍성인데요. 이곳은 그 전라남도 순천시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진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건물은 이쁘지만 사람들은 안 산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순천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대대로 살고 있고 실제로 이곳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네네. 그 이 마을에서 정한 딱 3집에서만 그 지역의 음식점도 팔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멋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음식점들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 임대를 안 줍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1년만 기회를 주고 정초에 심지 뽑기를 합니다. 이야. 그런데 가족이 많으면 유리해요. 아이들까지도 표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예. 그걸 가지게 되면 그분들이 한 1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데 많이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심지 뽑기에서요. 예, 근데 예. 작년에 했는데 또 뽑으면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그것도 희한하고 아주 재밌네요. 전통적인 모습들을 그런 문화적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고 그다음 나간 읍성이기 때문에 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려 말 때는 왜구들이 네네. 이 해안선을 떠나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순천이 이제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구들을 막아보려고 처음엔 토성으로 네. 했다가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 돌로 잘 쌓았는데 한 1,400m. 네. 근데 이거는 쌓으려고 하는 성이 아니고요. 방어하는 성입니다. 방어용. 방어 네네. 최대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보존 상태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속마을에서는 뭐 여름 그 10월달 정도 되면은 전라남도 지역에 네. 각 시군들이 참여해가지고 음식 경연대회도 또 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성곽 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한 폭이 한 3, 4m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걷는 게 왜 좋으냐면요. 이 마을에 초가집들이 거의 대부분 초가집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초가집들을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곽을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를 볼 수가 있죠. 내려다 볼 수가 있네요. 내려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여긴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은 물론 이런 데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담배꽁초라든가 벌리면은 지푸라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고 뭐 여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을에 가서 저는 꼭 찾아보는 게 네. 옛날엔 마을에 가면 우물가가 있었죠. 네. 그 우물가에서 모든 얘기가 다 시작됩니다. 아낙네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남편 중도 보고 모두 보고 그러니까 빨래를 하면서 근데 그 큰 샘이라고 불리는 그 샘물이 지금도 잘 그 보존돼 있어서 네. 뭐 옛날에는 그 처음에 나오는 물은 식수로 쓰고 흘러내리는 물 가지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서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설명을 좀 많이 해줘. 예. 수도꼭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은 바가지로 물 뜨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전남하면 맛깔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네. 나간읍성 찾은 김에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음식 먹어봐야 할까요? 이 나간읍성에는 음식이 있어요. 팔진미 백반. 팔진미 백반. 팔진미는 이제 8가지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은 그 현지에서 가까운 데서 나오는 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신선도가 좋죠. 네네. 그래서 이 팔진미 백반은 이 나간읍성 주변에서 나오는 뭐 서기버섯, 그다음에 녹두, 또 개천에서 나오는 민물, 네. 생선, 그다음에 뭐 묵, 뭐 이런 것들 해 8가지, 뭐 미나리도 있고 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음식 반찬으로 내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다 바빠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팔찜이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넣어서 비벼서. 빨리 먹고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음식도 이제 문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유래가 있는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가 읍성이 있으니까 네. 한번 여기 순시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장군님이 오셨는데 뭘 대접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순신 장군이 오셨을 때 네.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순천의 나간읍성에서 20분만 가면 벌교예요. 아, 행정구역상으로는 보성군인데 예. 벌교가 꼬막. 이제 꼬막이 예. 사실은 찬바람 불면은 먹거든요. 보통 한 11월에서 3월까지가 제철인데 네. 그래도 이제 잘 보관한 것을 꼬막 정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벌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 순천 나간읍성 앞에도 좀 팔아요. 그래서 이 벌교 꼬막 정식을 먹으면은 꼬막을 까먹기도 하고 예. 이거를 전으로도 만들어주고 국에도 꼬막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파를 썰어가지고 파에다 묻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 먹으면 뭐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 벌써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나간읍성 민속마을에 이어서 네. 찾아갈 곳 어딘가요? 아, 이번에는 그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데요. 네. 이 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나간읍성 마을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이 양동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그 경주는 전부 다 대부분이 신라 유적지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신라 유적지들이 질비한 곳에 조선시대 유적지가 좀 있는 곳이에요. 아, 양동마을이요? 예, 좀 떨어져 네. 있긴 합니다. 이제 이 경주에서도 가장 이제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건축물들이 손씨성을 가진 분들하고 이씨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건 또 같은 집안이에요. 네. 집안인데 웬만하면은 한 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야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잘 되자. 여러 성씨가 있으면 또 시샘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건 또 집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성씨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조선시대 때 과거 급제자들도 많이 그 좀 나오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씨 문중이나 서로 이제 이씨 문중이나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 잘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건데 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네. 이 서백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마을이 이 서백당이라는 집이거든요. 네. 이 집이 우리나라에 있는 민가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서백당이. 집이.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아산에 있는 맹씨 행단이라고 해서 맹사성 고택, 맹사성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한데 네네네. 이분이 그 살았던 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서백당인데 서백당 당호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글서자에다가 네. 100백제에다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쓴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참을인자예요. 참을인자 100번만 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야.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견디자. 그래서 서백당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주이씨. 그러니까 네. 그 손씨 문장 말고 여주이씨 대종과의 별당체가 무첨당인데 이 무첨당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라는 이런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씨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흥선대원군이
이곳에 와서 그 좌해 금서라는 글씨를 쓴 곳이기도 합니다. 아, 유서 깊은 곳이군요. 네네. 참을 읽자 100번 쓴다 말이 참 가슴에 와닿고요. 네네. 그런데 송 작가님 네. 전남 경북 가봤는데 혹시 충청도엔 민속마을 없나요? 한번 가봐야죠. 좋습니다. 충청도 양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정 기자님 생각할 때 네. 우리 충청도 양반하는데 양반이 어떤 사람이 양반입니까? 잘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네. 뭐 점잖게 있으면 양반인가요? 양반이요? 네, 한번 생각 편하신 대로. 저는 그냥 양반은 상대방을 배려를 잘하고 네네, 배려 예. 잘하고 예.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네네. 이 본래 양반인데 조선시대 양반이 그랬을까요? 제가 물어봤죠. 현재 네. 가가지고 진짜 그 대대로 오늘 찾아가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이거든요. 네. 그 외암마을에 이참판댁이라고 있어요. 참판이면 지금의 이제 한 차관급 되는 그렇죠. 높은 벼슬이죠. 예. 그래서 그 이참판댁에 사시는 그 어르신한테 충청도 양반은 도대체 어떤 분이 양반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네. 그리고 작은 일에 잘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 막 이것저것 하면 좀 사람이 촐싹만둥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작은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건죠. 그랬더니 딱 충청도 스타일을 말씀하시대요. 큰 일에도 잘 안 움직여요. 흥분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반촌이라고 하거든요. 반촌. 그래서 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네. 이곳 그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반촌. 예. 그래서 반촌이니까 이제 양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막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와집은 부자들이 살겠죠. 그러면 네. 좀 이제 그 집의 일꾼들이나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초가집에 살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붙어서 살고 근데 초가집과 귀하집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은 편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돌담이 있어요. 돌담이 전체를 이으면 4km가 되는데 이 돌담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이 옛날에 살기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밭을 좀 만들려고 논을 만들려고 하면 맨날 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돌담을 쌓았는데 네. 그것이 지금 이 마을의 명물이 됐는데 그것도 어르신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돌담을 쌓아놓으면은 이 마을에 들어온 도둑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는 길을 못 찾는데 그래서 방범 장치로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네. 민속마을 가을의 풍요로움과 고향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른 여행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지금 송일봉 여행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일봉 작가님, 그 민속마을에 이어서 이번 가을에 찾으면 좋은 곳으로 꽃무릇 여행지 꼽아주셨어요. 꽃무릇 여행지, 우선 꽃무릇 무슨 뜻인가요? 네, 이 꽃무릇 이제 단풍이 오기 전에는 이제 9월 한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꽃무릇들이 전국 곳곳에 주로 남도 지역에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들이 피어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가을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제 꽃무릇 하면은 꽃이 뭐 무리져 피어 있다 이런 느낌은 갔는데 네네. 어떤 꽃일까 생각들 많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어디 예. 가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사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상사화. 예. 그런데 이제 공식 그 학명으로는 상사화는 따로 있어요. 네. 그다음에 꽃무릇도 따로 있고 그래요? 꽃무릇이 다른 말로는 석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식물의 특징이 상사화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9월 한 15일, 16일 중순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꽃대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네. 꽃대가 오는데 거기에 한 꽃대가 올라왔다가 빨간색 꽃들이 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있다가 꽃이 다 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잎이 납니다. 와,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데도 잎이 납니다. 이야. 그 파란색 잎이 나가지고 걔네들이 살다가 또 이듬해 한 3, 4월이 되면 또 다 죽어요. 그 여름을 나고 나서 봄이 되면 9월이 되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잎과 꽃이 평생 만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상사화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꽃들이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정열적으로 한 열흘 정도 살다가 지는데 서로 만나지는 못해. 그래서 옛날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사회에서는 중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스님들의 삶과 비슷하다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붉은색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난다 하는 뜻의 예쁜 우리말입니다. 꽃무릇. 네. 자, 그럼 멋진 꽃무릇 볼 수 있는 명소 어디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명소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불갑사라는 절이에요. 네. 저는 이 불갑사라는 절을 제가 한 30여 년에 취재를 하고 나서 그때 그 제목이 뭐냐, 우리 기자분들도 앞에 그 제목을 잘 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은 심심한 절이라고 졌어요. 심심한 절. 심심한 절. 사람 찾아오지 않는 절이었어요. 되게 좋은 뜻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진짜 여기 오면 심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서. 그랬는데 예.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여기가 거의 관광지화 되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꽃무릇이에요. 그렇군요. 상사화라고 불리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용하고 사색을 하기 좋은 곳 이게 소개됐는데 불갑사잖아요. 네. 부처 불자에다 으뜸 갑자를 써요. 갑을병 할 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제 불교가 들어와서 가장 그 초창기 때 지어진 절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불갑사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탐방로에 붉은색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한 열흘 정도를 어떤 건 피다가 지고 또 지는 동안에 또 다른 것도 피어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꽃들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매년 축제가 열려요. 네. 그래서 올해 불갑사 이 영광 불갑사 여기는 상사화라고 부르거든요.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는 9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쯤 시작을 해가지고 네. 22일 정도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불갑사하고 마주보고 있는 사찰이 산 너머에 있는 게 예. 한평의 용천사예요. 그 네. 용천사도 워낙 좋죠. 제가 사실은 상사와 명소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 용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네. 불갑사 같은 경우는 이게 평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용천사 같은 경우는 산 언덕의 한 부분을 상사와 밭으로 꽃무릇 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닥에는 꽃이 있고 옆에는 대나무가 있고. 네. 근데 좀 모기가 좀 산모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건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좀 꽃도 꽃이지만은 이 일대가 이제 공원으로 좀 꾸며져 있는데 그 공원이 화려한 공원이 아니고 참 편안한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전 참 좋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붉은 꽃 사이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 여겨지는데 이어서 소개해 주실 꽃무릇 여행지 또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뭐 워낙 동백꽃으로도 유명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로도 많이 유명하고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요. 이 선운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 꽃무릇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매표소, 요즘은 사찰의 매표소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네. 작년 5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모든 절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매표소 앞에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 주변이 밭이 온통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쁘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이뻐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산속에 조금씩 있는 게 이쁘지 완전히 코스모스 꽃밭처럼 만들어놔서 처음에는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 관광객들은 사진 찍기가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그 입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선운사라는 사찰이 워낙 그 유명하고 거기까지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운사까지만 갔다 돌아오지 마시고 그 선운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새길이 한 1km 되거든요. 네네. 그게 도솔계곡이라고 또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또 명성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명성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겠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그 산길인데 산길을 따라서 한 1km니까 3,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주변에 이 꽃무릇들이 피어 있고 그 딱 끝나는 곳에는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고 이곳에서 108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또 암자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시는 분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가셔요. 네. 어른들은 안 가, 바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네 발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할머니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겠어요? 다 아들이나 자녀들 또는 그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그 사랑, 자식 사랑, 손자 사랑에 어떤 그런 것은 끝도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꽃무릇 여행지,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붉은 꽃들의 향연을 보는 여행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스타 감성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가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송일봉 여행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 작가님, 네. 소개해 주신 곳들 다 가보고 싶긴 한데 네네. 또 사정상 조금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좀 멀어서 좀 가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네, 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역시 이제 아직 그 단풍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상사화 얘기를 더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 성북구에 가면 서울시 성북구 길상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어요. 네. 법정 스님이 이제 그 계셨던 그런 길상사. 사찰인데 워낙 예.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이 길상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길상사가 봄에는 영춘화라고 해서 개나리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꽃 모양이 좀 다르죠. 봄을 네. 맞이한다는 꽃이죠. 이게 피고 또 여름이 지나서 9월 딱 지금 이맘때야. 아마 네. 방송 들으시고 이번 추석 연휴 때 가면은 분명히 이 상사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기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예. 가게 되면은 이 그 길상사 주변이 전체가 빨간색 그 꽃무릇으로 또 상사화로 네. 이제 그 덮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길상사의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그 자야. 자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백석 시인. 네. 그 백석 시인이 그 자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분이 시에도 등장을 해요. 백석 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본래 이름이 김영한.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김영한이라는 분은 그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안에 반대해서 백석 시인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백석 생일이 되면은 헤어졌는데도 백석 생일만 되면 그날 밥을 안 먹고 항상 그 옛 여인을 생각했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그 이름만 되면 잘할 수 있는 유명한 그 요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요정을 운영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아, 그때 이제 모 신문사 기자가 와서 아니 평생 모으신 재산을 한꺼번에 기부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기부를 그 바로 법정 스님한테 기부를 했거든요. 네. 지금 돌아가신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달라고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몰상식한 기자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내 모든 재산이 내가 사랑했던 백석 시인의 시 한 줄에 미치지도 못한다. 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너무 멋지네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기리는 또 집도 하나 지어줬고 그래서 이 둘이 자야하고 백석하고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이 혹시 그걸 상징해서 이 상사와 꽃무릇을 심어놓지 않은가 싶어서 한참 있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조심. 예, 늦여름에 초가을에 이게 음습한 곳에 산모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전 말씀드리면서도 이곳에 가서 모기에 뜯긴 생각만 자꾸 납니다. 그래도 참 아름답고 얘기가 스토리가 있는 있는 곳이다.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꽃 많이 봤으니까 이제 숲으로 특히 네네. 가을 단풍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에 네. 소개해 주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 어딘가요? 뭐 설악산, 내장산 뭐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저를 오라고 한 건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네. 정말 그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집사람하고 와서 하룻밤을 잤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이곳이 그 방태산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에요. 방태산 자연휴양림.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이 한 대략 한 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개, 5개에서 10개 정도는 그나마 자연휴양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곳은 그냥 휴양림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빼고. 그런데 방태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서도 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일대가 원시림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숲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은 워낙 숲이 소중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이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그 숙소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그 대신에 모든 분들에게 개방은 돼 있어요. 근데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그 기회를 주는데 아마 지금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예약이 됐을 걸로. 그래요? 예, 경쟁률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도 제비뽑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1997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워낙 산을 좋아해서 그때 이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거 휴양림으로 개발되면 좀 안 되는 곳인데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런 좋은 곳들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심성도 좋아지고 하룻밤 쉬게 돼요. 왜냐면 요즘 야영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 야영 데크가 이거는 뭐 추첨 안 해도 됩니다. 가가지고 그날 선착순 하면 되니까 가가지고 데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만 텐트를 치면은 자연훼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야영 시설이 좀 돼 있어요. 물도 나오고 전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면 굉장히 그 야영을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야영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한번 텐트 한번 빌려보세요. 그래서 가면은 문을 딱 열면은 뭐 늦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커피 한 잔 믹스 커피라도 하나 끓여서 먹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폼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단풍이 좋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면 단풍 절정 볼 수 있습니까? 여기가 단풍이 드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한 일주일 안에 끝나는데요. 보통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거든요. 10월 15일부터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한 그 2, 3년 전부터 단풍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온난화하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일까지보다는 한 15일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 여기는 뭐 찾아가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냥 화요일만 쉬는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만 쉰다. 화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일단은 이 방태산 자연휴양림에 가게 되면은 그 입구까지만 해도 아니 무슨 단풍이 있어 여기에 단풍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앞에 밑에는 단풍이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매표소를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계곡에 정말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풍을 보고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제가 사람도 아니다라고 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에도 보면은 그 폭포가 2개가 있어요. 폭포 2개가 있는데 제가 그 옛날 지도를 한번 학창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폭포 이름이 없어요. 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폭포, 위쪽에 있는 건 저 폭포라고 이름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선배 저 이름이 뭡니까? 야 임마 이쪽에 있는 건 이 폭포고 저쪽 저 폭포지. 그랬는데 행정구역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게 2단 폭포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그 폭포가 2단 폭포가 있는데 그 주변이 수분이 물이 많으니까요. 단풍이 제일 이뻐서 특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그곳에 사진을 찍으려고 폭포를 찍으려고 찍는데 저는 이제 폭포 아래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계시는 분들 빨리 막 비키라고 사진 찍는다고. 나는 폭포를 봐야 된다고. 그런 실갱이를 할 정도로 아주 그 경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명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을산에서 맞는 아침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듯한 노래.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지금 송일봉 여행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 작가님.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곳은 강원도에 있는 비밀의 숲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네. 비밀의 숲 어떤 곳입니까? 뭐 우리 그 글 쓰는 작가들은 참 이름을 잘 붙입니다. 네.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길이 좋으면은 환장길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예. 환장하지 않고는 정 못 베길 정도 이쁘다. 뭐 그런 길을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름 붙여야지 기사를 써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뭐 그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비밀의 숲도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비밀의 숲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네. 이곳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내면이 이제 한 면단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면단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이 홍천군 내면이에요. 그렇군요. 전부 다 산이잖아요. 네네. 사람은 살지 못해도 이곳에 광원이라고 있는데 아마 여행을 좀 하신 분들은 강원도 평창 홍천 지나다 보면은 운두령하고 구령령을 넘어 다닐 거예요. 네네. 바로 그 운두령에서 구령령 쪽으로 가는 중간쯤에 홍천 은행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숲을 가리켜서 비밀의 숲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요. 이 은행나무 숲이 네. 1년 중에서 딱 한 달. 10월만 일반인들의 개방을 합니다. 이야.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만 개방을 10월만. 합니다. 10월에 31일 있죠.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날. 예, 예.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제 개방을 하는데요. 평일 휴일 할 거 없이. 없습니다. 그냥 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홍천 은행나무 숲이 이제 사랑을 받게 된 이면에는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아, 그렇군요. 40여 년 전인 1985년 은행나무 숲의 주인인 유기춘이라는 이 분이 네. 지금의 털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땅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분이 굉장히 위장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는데 네. 이 아내분이 소화불량을 좀 고치려면 장복을 약수를 좋은 약수를 장복을 해야 되는데 매번 약수를 떠올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근처에 이제 개인 약수라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삼봉약수. 삼봉약수. 개인 약수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이 삼봉약수가 있는데 그 약수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근처에다가 아내가 쉴 수 있는 네. 휴양지 겸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은행나무. 네. 그 아내가 은행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 은행나무를 이제 심어준 거죠. 부인을 위한 남편의 그렇죠. 사랑. 그래서 이거 은행나무도 나무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닥다닥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한 5m 간격으로 심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2,000여 그루가 되고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거나 또 이제 신문 기자들이 네. 딱 하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은행나무 숲이 보니까 가서 취재를 했는데 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네. 이 은행나무 숲을 그래도 은행나무 잎이 좋을 때는 일반인들의 좀 개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네. 이것이 또 얘기가 돼서 10월 한 달만 개방을 하니까 요 시기에 맞춰서 홍천의 은행나무 숲을 간다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네. 그러면 그 좀 무뚝뚝한 남편들이 이곳에 가서 좀 많이 각성을 하고 오겠죠. 각성을 하고 좀 잠시라도 부인과 로맨틱한 그럼요. 그런 대화를 네. 나누고 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오늘 추석 연휴와 가을에 떠나면 좋을 여행지들 쭉 살펴봤는데요. 네네. 우리 송 작가님께서 이들 여행지들을 찾을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팁 이런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뭐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으면 안 돼요. 보통 보면은
그 여행 일정은 1박 2일인데 네. 스케줄을 뭐 3박 4일씩 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네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한 여행지라도 제대로 다녀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가을 여행이나 추석 그 여행에는 대부분 가족이 동반해요. 네. 가족이 동반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여행지. 네. 그렇죠. 가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물가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가는 길에 마음이 급해져서 뭐 과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네. 그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시고 현지에서 좀 좋은 느낌들 많이 받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면은 그것이 뭐 좋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그 첫 시간 송일봉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한문철 변호사 출연해서 연휴 안전운전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놀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좀